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은 50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면서 광양만권 산업단지 공업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의 주요 수원지인 광양 수어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 하루 37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곳 수어댐은 지난해 여름부터 6개월 가까이 가뭄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당장 4개월 뒤 한계 수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대체 상수원이 없는 제철소는 수원이 고갈되면 운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 산단의 공업용 수원인 순천 주암댐도 고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수율 25%로 준공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가 168일간 지속되고 있고 영산강과 섬진강도 갈수 예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지방은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란 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 기관은 기업의 공업용수 10%를 절감하고 공장 폐수를 재이용하는 등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있고 또 공장이 또 신증설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다급한 또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력을 잘해서 우리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여수 산단 입주기업 16곳은 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하루 18,000톤, 총 250만 톤의 용수를 아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순천시가 박람회 기간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10년 전 정원박람회 때보다 차량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해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 2부제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시청과 조직위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정원 박람회 기간에는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이 지방 소멸 대응과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마련을 위해 접근성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물꼬를 튼 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는 녹동까지 철도를 놓겠다고 밝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가 올해 신년사에서 고흥 KTX 구상을 처음으로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접근성 개선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에서 고흥읍을 거쳐 나로우주센터까지 87km를 직선으로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정부 예산의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현실화된 데 이어 이번에는 철도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경전선 벌교역에서 51km의 지선으로 고흥역과 녹동역을 연결하고 순천역을 경유하는 KTX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올해 자체 용역 결과를 가지고 2026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내년 초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에서 고흥까지 3시간 이내로 연결됩니다.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우리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커다란 투자 유치나 이런 것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이 가시화된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고흥군의 계산입니다. 고흥군은 또 여수를 잇는 연륙연도교에 이어 고흥 완도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건의해
거금도와 고금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접근성에 고민해온 고흥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육군을 포함한 64개 기관이 협력해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학 테러와 인질극, 폭발물 설치 상황을 가정한 뒤 기관들 간의 협력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상한 차량이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로 침입합니다. 테러범이 차에서 내려 화학물질을 살포한 뒤 어디론가 도망칩니다. 화학 테러에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자 곧바로 장갑차와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가 출동합니다. 구급대가 쓰러진 시민들을 구조하는 사이 군 특수임무대는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하고 제거하는 등 수습에 나섭니다. 다른 한쪽에선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테러범이 도주한 장소를 파악하고 그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테러범이 시민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 책임자 데리고 와! 안 그러면 우리 임진을 다 죽일 거야! 테러범은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며 도피에 필요한 물자를 요구합니다. 불과 식량을 준비해! 안 그러면 쏴버린다! 국정원 등으로 이뤄진 협상팀은 테러범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며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 빈틈이 보이는 순간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와 해경특공대가 터미널을 급습합니다. 재빠르게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이후 테러범이 설치한 폭발물을 감지해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저희 여수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국가시설이 산지에 있는 전략적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테러 능력이 절실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대테러에 많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안보의 보장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 작정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통합상황조치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국정원 등 64개 기관이 테러 상황에서의 초동 조치와 협력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에서 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물난리가 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상수도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던 중장비가 상수도관을 망가뜨린 건데요. 아까운 수돗물 200톤이 사라졌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돗물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장화를 신은 노동자들이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공사 현장에서 수도관 밸브를 잠그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 일대는 이미 물바다가 됐고 수도관 이음새 밖으로는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사고가 난 건 출근 시간인 아침 8시 반쯤입니다. 땅을 파던 굴착기가 상수도관 위에 붙어있던 15cm 길이의 연결 부품을 보지 못하고 건드려 상수도관이 깨진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업자가 사용자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용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상가와 주택은 급히 다른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 단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전 덕남 정수장 사고처럼 수돗물이 도로로 넘치지는 않았지만 아까운 수돗물 200톤가량이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누수 지점은 V지만 근데 반대편에서 밸브를 잠가진 밸브를 열어서 물을 단수 없이 물을 공급하는 라인입니다. 60톤 정도 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건설사 측에 복구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목포 시내버스는 다시 운행하고 있지만 시내버스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포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버스 회사 측에 경영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버스 운행 재개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다시 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지만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버스 운행 정상화는 단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을 뿐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운행 재개 조치가 사측의 경영 개선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운행 중단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 측은 목포시가 올 상반기 시내버스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46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일시에 달라는 입장. 하지만 목포시는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버스회사 인건비, 가스요금 등을 충당하는 데 재정지원금이 소진된 뒤 또다시 버스가 멈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에게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며 또다시 운행이 중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다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권을 최우선하여 즉시 사업면허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노선권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목포시의 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장기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회장은 목포 시내버스 인수자가 나타나면 회사의 채무 300억 원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 제 회사를 인수한다고 오시면은 정말 제가 과감하니 포기할 건 포기해 주고요. 제가 회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과감하게 제가 포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다행히 재개됐지만 목포시와 태원 유진의 관계는 더욱 경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천 시내 모든 시내버스에 5G 이동통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호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에 4G 와이파이를 구축했으며 이달 안에 시설 고도화를 거쳐 관내 시내버스 176대 전체에 5G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최근 통신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오는 4월 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순천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우선하는 대자보 실천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순천시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익산시 출신인 조 의원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인 서울 양천구와 순천시가 자매 결연을 한 계기로 이번에 기부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순천 정원박람회장을 찾아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박람회 개막식에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공공배달앱 먹개비 이용 잘 하고 계시나요?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개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현대차 캐스퍼가 주어지고요. 그 외에 LG 노트북과 먹개비 포인트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먹개비 앱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2번 이상 주문하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순천 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가 오는 16일 저녁 7시 반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공연 주제곡 순천만의 사계에서는 순천만 사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노래에 담았다고 하니까요. 직접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학기를 맞아 전남도교육청이 24일까지 새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전입 교직원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이력을 관리하며 새 학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제보다는 추웠지만 그래도 종일 영상권으로 평년을 웃도는 기온 보였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 그치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많이 낀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흐린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도, 순천, 고흥 0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가 7도, 순천 8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더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11분, 강조 시간은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동안의 회기로 시정부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지원 조례안 등 33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올해 여수시 업무 보고를 통해 미래 비전과 방향성이 잘 설계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지역 수건과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와 SRT 전라선 투입, 조속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